순식간에 2억 올랐습니다. 앞으로 집값 이렇게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중위 가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그러니까 중간 딱 그 100명 중에 50명, 50등의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위 가격은 딱 중간 가격을 말하는 건데 평균 가격하고 다릅니다. 평균은 그냥 n분의 1을 한 거고 중위 가격은 100개 중에 50등 가격. 그러면 이 중위 가격이 올랐다? 라는 거는 이 평균가가 오른 거랑은 다른 개념이겠죠. 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요. 지금 12억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그냥 한 1년 전에 10억이었거든요. 10억에서 12억으로 지금 1년 만에 2억이 오른 거예요. 중위 가격이. 아니, 똑같은 아파트가 100개가 있는데 50등이 2억이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위에 애들은 뭐 더 많이 올랐겠죠. 요즘에 강남 아파트가 하락한다는 기사들 되게 많잖아요. 강남은 뭐 몇 억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드디어 이제 집값이 잡힌다. 이제 집값 좀 빠지려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 중위 가격은 오히려 한 2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1년 동안의 상승률을 보면요. 25년 4월부터 26년 3월까지의 상승률인데 전 지역이 다 빨갛습니다. 이게 빨간 이유는 뭐 이게 2%만 상승을 해도 이제 이렇게 빨간색인데 뭐 17%, 뭐 20% 뭐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년 동안 평균 아파트 가격이 뭐 20%씩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 평균이니까 이 동네들 중에서 대장 아파트는 평균 이상으로 올랐겠죠. 이 동네에서 제일 안 좋은 아파트는 평균 이하로 올랐을 거고. 그러면 웬만한 곳들은 뭐 한 40%, 막 35% 이렇게 오른 곳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죠. 공시가격이 이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공시가격이 서울 평균이 18.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세금을 거들라고 자, 우리가 기준가를 정합니다. 근데 기준가를 거의 20%로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다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이유가 실제로 시세가 그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평균 가격과 중위 가격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평균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 중위 가격 상승하는 게 이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평균은요, 말 그대로 n분의 1이기 때문에 초고가가 많이 올라도 평균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이 중간 가격대들이 안 올라도 평균가는 상승할 수가 있어요. 초고가가 많이 올라버리면. 근데 중위 가격은 뭐예요? 중간 가격대들이 올랐다는 거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데가 아무래도 중간, 이 중위층이 많겠죠? 여기 가격이 올랐다는 건 나한테 이제 완전히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살려고 했던 집을 지금 2억 더 주고 사야 된다는 거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를 보면요. 이게 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상승률입니다. 이제 올해 상승률인데 그동안 안 오르던 곳들이 갑자기 올랐어요. 지금 보면은 1위가 관악구입니다. 관악구가 약 6% 정도. 지금 한 3달 만에 6%가 오른 거고 영등포 쪽도 많이 올랐고요. 뭐 강서도 지금 2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대문구, 뭐 성북구, 동대문구 이런 곳들이 지금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그 중간 가격대들이거든요. 아까 말한 중위 가격대들. 그러니까 원래는 좀 고가가 많이 오르고 뭐 중가들은 잘 안 오르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갑자기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중위 가격이 거의 20%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제가 말한 대로 지금 9억에서 15억 사이에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곳들이 많이 올랐어요. 평균가가 많이 안 오른 곳들은 아파트가 좀 적습니다. 아파트 많은 지역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왜 그럴까? 당연한 얘기인데 아파트 밀집지니까 그래도 살기가 좀 좋죠. 인프라들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아직 쌌죠. 그래도 뭐 9억에서 뭐 15억 사이는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체 서울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여기는 그나마 대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생애 최초가 아닌 분들은 LTV 40%는 나오니까 그래도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고 이 중간층이 가장 사람도 많으니까 갑자기 가격들이 올라버리는 그런 케이스였죠. 자,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인데 매매 가격이 어떻게 바뀝니까? 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조사를 했더니 동남권, 강남은 안 좋게 나왔어요. 100보다 이하죠. 근데 나머지 뭐 서남권, 서북권, 뭐 동북권 이런 데들은 오히려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쪽은 여기 별로 안 좋은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지역들은 막 올라간다.
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 요즘에 보면요, 아파트를 30대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30대에 결혼을 많이 하죠. 그리고 30대 결혼할 때 물론 뭐 이제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가 워낙 대세다 보니까 맞벌이 하면서 또 나이도 이제 30대 초반에 결혼 잘 안 합니다. 중반 후반에 애들 결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돈도 좀 모아놨고 그러면 대출 받아가지고 집 하나 삽시다 해서 집을 사는 케이스가 많은데 22년도가 가장 낮았죠. 37%였다가 지금은 5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30대가 꽤 많이 산다는 거예요.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죠. 소득이 아직 창창하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돈도 아직 오랫동안 벌 수도 있고 아직 뭐 아이도 없을 테니까 있어도 뭐 애기니까 뭐 당장 사교육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력이 되죠. 집도 마침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살 수 있는 데가 딱 9에서 한 15억대 정도를 많이들 보겠죠. 물론 그것보다 좀 저렴한 것도 사겠지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 가격대를 앞으로 사기가 더 쉬워질까요?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사기가 이제 만만치가 않아질 거예요. 자, 중위 가격이 상승해서 집 사기 힘든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더 규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연초에 이제 발표한 게 4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뭐냐면은 은행이 주담대를 해줄 때 기금을 마련하는 게 있습니다. 이 주택 신용 보증인가? 여기에 이제 그 출연료를 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주담대를 상품을 팔 때 기금을 떼가지고 요거를 이제 너네한테 기금으로 맡길 테니까 뭐 우리가 주담대 나갈게. 왜냐면 이제 보증을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요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액과 상관없었던 게 이제 금액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그게 올해 발표가 돼서 4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 나갈 때 수수료가 은행이 부담하는 수수료입니다. 기존에는 금액 무관하게 0.05%의 수수료를 뗐어요. 근데 이게 연초에 발표한 게 뭐냐면 금액별로 차등해가지고 수수료를 더 떼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억 4,900만 원 이하의 대출이 나갈 때는 수수료를 낮춰주고 2억 4,900이 넘어가면은 원래는 0.05%의 요율을 떼가던 거를 0.27로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5배 올라갔죠. 그리고 최대 0.3까지 6배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요즘에 대출을 주담대를 한 2억 5천 이상 다들 받지 않을까요? 그래도 요즘에 집값이 워낙 비싸졌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수수료를 많이 올려버린 겁니다. 이거는 은행이 기금에다가 수수료를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 원가로 잡히겠죠.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당연히 국민들. 우리가 이제 대출 받을 때 가산금리에다가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했냐. 대출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하지만 대출 금리를 최대한 높여야겠다. 가산금리를 많이 붙여가지고 국민들이 대출 받는 걸 좀 줄이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정책들, 모든 대출 규제들을 보면요. 가계대출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계속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다. 가산금리를 더 붙일 수 있는 보증기금 요율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억 5천 이상이면 웬만한 사람들 다 대상이 되니까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담대 가산금리가 이제 4월 1일부터 올라요. 그러면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0.2에서 한 0.25는 붙는 겁니다. 그럼 요즘에 금리가 또 지금 환율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약간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더 붙게 되는 거죠. 기존에 받은 분들은 뭐 그나마 다행이지만 새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부담되는 수준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그 보금자리론도 대출 금리가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보금자리론은 이제 국고채 5년물 금리랑 이제 연동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 국고채 5년물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거의 한 1% 가까이 올랐거든요. 보금자리론도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연동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왜 많이 올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금리가 좀 인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라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금리가 좀 반등한 것도 있고 지금 약간 좀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리도 조금 더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붙으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은행들이 대출해 주려고 하는 그 원가가 비싸지고 있는 겁니다. 원가가 비싸지니까 당연히 소비자가도 비싸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금 저렴한 집을 살려고 해도 계속 뭐가 가산금리에 막 이렇게 뭐 붙으면서 앞으로 집 사기가 더 쉬운 구조는 아니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중위 가격이 2억 정도 튀었다고 그랬잖아요. 1년 만에.
그러면 이제 중간 가격대까지는 이제 상승세가 이제 뭐 붙은 겁니다. 그럼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막 9에서 15억대들이 막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9억 이하 이런 데들도 올라갈 것 같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밑으로 좀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전세가 너무 없어요. 전세가 뭐 아예 없습니다. 지금 전세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아비규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큰 단지 안에 뭐 그냥 매물이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있으면 뭐 가격을 협상을 해볼 텐데 전세도 없고 뭐 월세도 없는 곳들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뭐 갔더니 뭐 수백 개 뭐 전세 월세 있는데 이거 뭐 왜 전세가 없대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전세 월세 그 물량만 보거든요. 근데 그거 허수가 엄청 많아요. 실제 현장에 전화하거나 저 진짜 그 집 보러 갈 거니까 당장 볼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그거 뭐 사실은 뭐 나갔다네요 하면서 허수가 엄청 많습니다. 이 중개사분들이 뭐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여기도 또 영업 경쟁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나온 물건을 살짝 좀 데이터 바꿔서 막 다른 거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마 10분의 1도 없을 겁니다. 이미 전세 대란은 시작이에요. 그러면 전세가 있으면 뭐 올려주든 뭐 할 텐데 전세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월세 갈까? 또 월세도 없어.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어. 그럼 매매밖에 안 남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로 이게 나옵니다. 서울은 3년 전 대비 전세랑 월세 합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절반 이하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빠르게 줄고 있거든요.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면은 이게 그래도 좀 상쇄가 되는데 전세도 줄고 월세도 같이 줍니다. 그 말은 뭘까요? 지금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야. 매매, 전세, 월세 삼지선다거든요. 셋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세가 줄고 월세가 줄면 누군가는 지금 그 전셋집이나 월세집에 실거주하러 막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돈이 많으면은 나도 뭐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전세를 얻거나 살면 되는데 전세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월세도 지금 비싸지는 상태에서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막고 있잖아요. 계속 뭔가 이게 가산금리랑 뭐 이런 게 계속 붙잖아요. 그럼 나는 매수밖에는 버튼을 누를 방법이 없는데 매수하려면 대출 없이는 이걸 매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금액대를 낮추는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내가 뭐 9억에서 15억대를 보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면 중위 가격이 뭐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다. 나는 조금 더 싼 데로 가야겠다. 가고 싶어서 간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대출도 안 해주고 전월세 매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일종의 콜라보죠.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전월세도 부족한데 거기다 대출 규제까지 있고 금리도 올라가니까 대출을 뭐 받기도 힘들지만 받아도 좀 부담되니 그러면은 좀 싼 데로 가자. 원래 한 9억 보던 거 한 7억대로 가자. 이렇게 하다 보면 9억 이하의 가격대도 저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좋아서는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고가권은 어떻게 될까요? 고가권은 하락하면서 저가는 올라가는 일종의 뭐 중간으로 수렴하는 그런 모양새일 것인가. 저는 이것도 좀 애매한 게 지금 실제로 시세가 좀 조정된 매물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판교나 뭐 분당 이런 데들, 특히 이제 분당이 작년 뭐 10, 15대책 뭐 그쯤 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연초까지만 해도 많이 비쌌어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다주택자들 압박을 많이 하면서 실제 무주택자분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압박이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분들이 실제로 지금 겁을 먹고 좀 매물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팔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한 5에서 10% 막 조정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가 대비 전 실거래가 말고요. 호가 대비는 그래도 한 5에서 10%막 이렇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돈이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거래를 해가지고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가 아니고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대출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이런 고가 주택들은 뭐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대출 뭐 2억, 뭐 아니면 뭐 4억 정도 나오는데 거의 대출이 없이 현금으로 삽니다. 근데 이걸 현금으로 어떻게 무주택자가 사냐? 알고 보니까 가족들 돈을 증여받거나 차용증을 쓰거나 뭐 이러면서 돈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그래도 있는 집에서 아들이나 딸 이제 막 결혼하고 뭐 신혼집 차리고 했는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야 전세도 너무 없고 월세도 없고 우리 애도 집을 하나 사주긴 사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막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막 움직이는 분들이 이걸 산단 말이에요.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은 뭐 투자 수익률로 접근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현금을 막 20억을 넣어가지고
23억짜리를 사는 겁니다. 그럼 그게 수익률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오르게 되면 우리 애 집 사는 거 아니면 이제 뭐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 이거 집 사는 거 더 힘들어지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일종의 그냥 실물 자산이니까 이 투자라기보다는 내 집 마련의 개념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토어제에다가 실거주까지 들어가는데 이왕 산 거 꽤 사시겠죠. 뭐 2년 살고 이사 갈래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매매, 임대 둘 다 없어지는 거죠. 이 시장에서 그냥 이 물건 하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실거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전세나 월세는 더더욱 없을 것 같아요. 고가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고가 지역은 아마 거래량은 이제 급감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급감해서 거의 거래가 안 되는 수준으로 가다가 정말 가끔 하나 정도 거래되고 그게 뭐 조금 오르고 그러면 이제 호가는 다 올라가는데 거래는 아예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지금 9에서 15억대가 지금 거의 뭐 주력으로 막 거래도 많이 되고 하는데 약간 좀 넓어져서 6억에서 15억대까지로 당분간은 좀 시장이 이쪽이 좀 주도주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